네, 저희가 조금 포맷을 바꿔서 네. 이번에는 좀 편안한 네. 분위기를 조성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게 저희 매주 첫 번째 거래일에 예. 전 세계 이익 동향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이익 동향 함께 챙겨드리고 있어요. 어닝스 리비전 유명한 애널리스트 매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월요일에 쉬는 날이었어서 예. 오늘 화요일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닝스 시즌 앞두고 있는 만큼 중요한 코너여서 예. 빼놓고 갈 수가 없죠.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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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하시느라 힘드셨죠? 네? 서서 하시느라 아, 그간 네. 힘드셨죠? 저희 사이에 벽이 있어서 잘 안 들리시나 본데요. 뭐 어찌됐든 이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볼 건 전 세계 주식시장의 이익 동향이 어땠는가 한 주간 네. 그 변화한 부분이 있으면 네. 좀 짚어볼까요? 이번 주에 중요하게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신흥국의 이익이 하향 전환이 됐습니다. 예. 네,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상향 조정 속도가 둔화된다라고 제가 몇 주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번 주에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신흥국이 먼저 한 달 전 대비 EPS 변화율이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네. 예. 실제로 최근에 뭐 인플레 우려나 이런 것들 기업들의 비용 네. 좀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조금 더 이런 재무 구조가 조금 더 취약하다고 좀 볼 수 있는 신흥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변화가 하향 조정이 먼저 나타났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선진국도 뭐 0.2% 상향 조정이 됐지만 한 달 전 대비해서 이 상향 조정 속도는 매우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 동향이 좀 하향 조정이 되기 시작했고 선진국 같은 경우 아직 하향 조정은 되지 않았는데 둔화는 되고 과거 케이스를 봤을 때 신흥국이 둔화가 먼저 되고 선진국도 좀 따라가는 네, 흐름들이 맞습니다. 많은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선진국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훨씬 더 안정적이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 변화에 대해서도 신흥국보다는 조금 더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일단은 상대적으로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증시가 조금 더 안정적인 맞습니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네. 좀 있겠네요. 그럼 저희 업종별로는 좀 어떤 흐름이었는지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업종별로는 네, 일단 선진국 업종별로 말씀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PPT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일단 에너지랑 산업재 업종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제가 어닝스 리비전을 매주 말씀드렸을 때에도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의 이익이 그나마 낮다라고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경기에 민감한 업종 중에서도 조금 더 전통적인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 산업재, 금융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고 경기 소비재 업종은 뭐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업종 내에서도 하향 조정이 조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흥국 내에서도 뭐 소재, 경기 소비재 이런 쪽에서의 아래로의 폭이 네, 조금 더 맞습니다. 컸다라는 거네요. 네, 일단 최근에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게 예.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바로바로 전가가 네. 가능한 예. 섹터지만 이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판가에 정의가 될 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비용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도 비슷한 흐름인지 한번 네. 봐주시겠습니까? 신흥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하향 조정 폭이 크다. 그러네요. 반면에 에너지랑 산업재는 마찬가지로 이익 전망치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선진국 업종별로 제가 EPS 변화를 말씀드릴 때에는 네. 하향 조정되는 업종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근데 이번 주에 딱 보시면은 다시 한번 선진국 업종별 요 이익 동향을 한번 띄워드릴 네. 텐데요. 10개 업종 중에서 5개 업종이 하향 조정이 됐고 5개 업종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업종별로 실적 차별화가 앞으로는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이런 코멘트를 드렸을 거예요. 선진국은 지수로 접근하셔도 네네. 좋을 것 같고 신흥국은 분명히 업종별, 종목별로 조금 맞아요. 대응을 네. 하셔야 된다. 근데 선진국도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점점 업종을 골라야 하는 그러한 좀 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황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판가 전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그런 기업들을 잘 봐야 된다고 했는데 경기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에 일단 이익 추정치가 하향이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비용의 전가라는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예. 업종이라고 발라서 봐야 할 것 같고요. 국가별로 주요국 중심으로 업종별 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볼까요? 일단 국가별로 제가 PPT를 네. 또 띄워놨습니다.
우선 미국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사실 미국이 어닝이 매주 상향 조정이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예. 이번 주에는 사실 변화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 크게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어제 일본 증시가 좀 괜찮았었는데 그렇죠. 일본의 이익 전망치가 선진국 내에서는 가장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의 신흥국 국가별로 한번 봐주시면은 예. 중국의 이익 전망치가 뭐 한 달 전 대비 0.9% 하향 조정이 되긴 했지만 이 하향 조정의 속도 자체가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이번 주에는 뭐 브라질이나 뭐 한국의 이익 전망치가 조금 하향 전환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업종별로 좀 달라져 보일 수 있을까요? 네, 한 주간에 이제 미국 업종별로 네. 순이익 변화를 한번 봐주시면은 앞에서 제가 뭐 철강이나 에너지, 산업, 화학, 뭐 증권 업종, 그러니까 경기에 좀 예.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가장 많이 상향 조정이 됐고요. 뭐 통신 서비스나 운송, 자동차, 기계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중국은 아래쪽에 있었는데 네. 중국은 세부적으로 어떤지 업종별로 좀 보죠. 제가 한 달 전 대비는 0.9% 하향 조정이 네.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하향 조정 속도가 크게 둔화가 되고 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 주간으로 한번 제가 조금 더 시계열을 짧게 보게 되면은 오히려 상향 조정이 좀 나타났습니다. 한 주간 중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1.2%가량 상향 조정이 진행이 됐고요. 예. 미디어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한국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한국 쪽은 어떻습니까? 우선 뭐 어닝이랑 주가의 이 제가 X축이랑 Y축을 항상 그려서 말씀을 네네네. 드려요. 네. 근데 제가 방송을 할 때 이제 항상 이익도 좋고 그래도 주가가 괜찮은 업종들이 오른쪽 상단에 좀 몇 개 보였었는데 네. 지금 차트를 별로 보시면 없네요? 하나도 없어요. 아, 아예 없는 네, 건가요? 그만큼 이익이 좀 하향 조정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왼쪽으로 움직이고 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이익이랑 주가가 사실 같이 안 좋은 업종은 저희가 조금 동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네. 반대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이익은 괜찮은데 주가가 조금 부진한 네. 그런 업종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운송이나 철강, IT 하드웨어, 기계. 뭐 앞에서 제가 뭐 에너지랑 산업재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사실 주가가 사실 많이 싸져 있는 상태에서 어닝이 그래도 견고한 업종들을 네. 조금 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그나마 이 이익은 좋은데 주가가 낮은 종목들로 이제 스위칭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뭐 여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익 좋고 주가 좋은 기업들이 한 주 만에 하나도 없어요. 확 사라진 걸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드는데요. 네. 그 흐름을 한번 네. 봐주시면은 지금 뭐 올해 하반기 실적보다는 내년도의 실적 둔화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7월 중순부터 사실 이익 전망치가 오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지만 사실 뭐 다른 업종들도 점차 이러한 분위기가 저는 뭐 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내년도 이제 순이익이 한 172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180조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한 달간 한 1.9% 하향 조정이 됐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저 그래프가 좀 꺾이는 거에 일단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당장 또 맞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삼성전자 네. 지난주에 잠정 실적 내놓고 오늘 아마 LG전자도 네. 나오게 되죠. 3분기 전망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3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실적 시즌이었는데 올랐을 때에 그 해당 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은 반대로 어닝 쇼크에 대해서 저희는 예.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7월 중순부터 내년도 실적이 둔화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상향 조정이 됐어요. 40조 원 초반대에서 44조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됐고 지난주에 삼성전자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이후에 반대로 이제 후실적을 기록해도 이제 반대로 많이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년도 전망치마저 하향 조정되고 있다면 그렇죠. 그 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기업들의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한번 보시고 내년도에 실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훨씬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기업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시장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의 추정치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이 업황이 더 좋다라는 의미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한 업종이나 기업 중심으로 저는 이익 장세가 그래도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단순히 좋다고 해서 이거 실적 좋네 하면서 보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이제 다음 내년까지 분기나 봐야 내년까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그 같고요. 관점에서 내년도 업종별로 이익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2022년도에 대해 순이익 변화율 업종별 차트를 항상 네. 준비를 해와요. 네. 왜냐면은 이러한 흐름들이 제가 한 주간의 변화율을 보여드리고 있지만 뭐 사실 지속적으로 비슷한 업종들이 많이 조금 나온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0.8%가량 한 주간 하향 조정이 됐지만 운송이나 IT 하드웨어, 철강 같은 업종들은 이익 전망치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업종들과 마찬가지로 정유 섹터의 이익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은행도 마찬가지로 소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뭐 유틸리티나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유틸리티 업종이나 호텔 레저 서비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은 네.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좀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발상으로 오히려 하향 조정 많이 되는 종목들 들어가면 안 네. 되겠죠?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아까 중간에만 말씀드리기로 예.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익 사이클이 저희가 7월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한 달간 예.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역발상 투자의 가장 좋은 시점은 이 하향 조정이 마무리돼서 굉장히 좀 이익 전망치가 평탄해질 네네. 때가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하향 조정이 이제 막 시작이 시작이 됐다라고 된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익이 센 업종들을 선택하는 게 저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은 가는 방향대로 봐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매주 이제 업종별 이익 동향에서 상승률이 좀 컸던 거, 하락률이 좀 컸던 걸 이렇게 꼽아서 네. 구체적으로 봐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것들 고르셨나요? 이번 주에는 한 주간 가장 상향 조정 폭이 컸었던 운송 섹터 준비했고요. 네. 이것도 아마 한 3주 연속 제가 지금 피킹이 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일단 대한항공의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도 사실 대한항공한테 안 좋고 네. 환율도 사실 지금 대한항공한테 안 좋지만 무엇보다 일단 화물 쪽에 업황이 예. 너무 좋아서 3분기 실적이나 내년도 전망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는 크게 여객 튀네요. 쪽도 뭐 어디 네. 뭐 사이판이나 이런데 뭐 맞아요. 하반기까지 그냥 풀 예약이다 뭐 이런 글귀도 좀 본 것 같습니다. 또 예. 트래블 버블 한다고 하고 그죠? 알겠습니다. 이 업종 내에서 다만 다 같이 가는 건 아니고 대한항공이 확 네, 튄다라는 건 좀 맞습니다. 유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보고서에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의 변화까지 좀 네. 첨부를 해드리니까요. 네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철강 업종도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실적 발표를 조금 빨리 할 거예요. 철강 섹터들은. 네. 그럼에도 주가가 최근에 재미는 없지만 이익은 여전히 견고한 섹터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추정치는 여전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예. 이익 증가율 자체가 조금 다른 업종들보다 내년도에 떨어진다라는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업종은 네. 여전히 지금 예. 안 좋게 보고 있는 업종이에요. 사실 올해 초부터 한 7월까지 계속 상향 조정이 지속이 되어 왔지만 실제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4월 말부터 재미가 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는 이제야 좀 하향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3주 연속으로 굉장히 하향 조정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업종 내에서도 뭐 LX 세미콘이나 뭐 덕산 네오로스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이익 전망치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눈에 띄는 특징이에요. 그냥 업종으로 네. 뭉뚱그려 보기가 좀 어렵게 네. 됐다는 네, 거. 맞습니다. 지수 내에서도 이제 업종을 봐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들은 또 보고서에 내용이 네. 들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닝스 리비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